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FRT 대표이사 장재호입니다. 이런 굉장히 큰 행사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저희는 이 로봇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고령층 활동 보조를 위한 이런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FRT는 이제 좀 생소한 로봇 기업 스타트업이고요. 생긴 지는 한 2015년도에 만든 그런 기업입니다.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로봇 관련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이고요. 정부 사업이라든지 뭐 민간 기업과 함께 개발한 로봇 기술을 가지고 한 10년 이상 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이 FRT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겸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골격 로봇, 그리고 뭐 이런 이제 극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로봇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로봇을 관한 전공을 했고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이제 유압식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했고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고요. 그 외에 다수 이제 정부와 과제라든지 기업 과제를 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데니슨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건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이제 엑소스켈레톤이라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영화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인간이 이런 로봇 기계 장치를 착용 또는 입었을 때 인간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이런 로봇을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합니다. 초창기에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뭐 국방 이런 군인들을 위한 기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는 그런 기술보다는 이제 그거의 일부, 그러니까 인간의 근력을 증강시켜주는 이런 형태, 뭐 예를 들면 작업자, 뭐 군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장비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얘를 어디다 활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뭐 이건 너무나 잘하시는 거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넣었는데 이제 65세 이상을 저희는 고령 노인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65세 이상의 인구가 2020년, 25년, 50년 되면은 2명 중에 1명 정도 될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서 저희가 주목한 거는 점점 생산 인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혼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을 케어하기 위한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중요하지만 노인 스스로 살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장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웨어러블 로봇의 기능도 찾기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신문에 나온 그 제목하고 사진을 제가 몇 개를 붙인 건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나라가 늙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어지는 노인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노인은 아파서 또는 힘들어서 막 누워있는 그런 노인만 생각을 하고 그런 노인들을 어떻게 할지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이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보다 육체적인 활동을 더 많이 하시고요. 뭐 굳이 아까 영화에서도 막 춤도 추고 이럴 정도로 건강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직업에 대한 욕구, 움직임에 대한 욕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건 노노케어라고 해서 아주 덜 노인이 케어해주는 이런 서비스조차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관련된 고령화가 심각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젊어지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노인들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거보다는 육체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아파서 못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지능, 판단력 이런 거를 활용을 하고 로봇은 인간이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만 인식을 해서 힘을 지원해준 이렇게 된
로봇을 제한을 한다면 이 노인들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산업 재해 이런 것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사회약자라고 해서 노약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장애인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요. 군인들을 위한 거, 뭐 막 이런 특수인들 아니면 뭐 레저 활동을 위한 거 이런 거는 비싸도 사람들이 사는데 이런 약자들을 위한 거는 어쨌든 정부에서 또는 기업에서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비싸거나 기능이 복잡하거나 이러면 사용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보여드린 뭐 국방이나 소방관들 뭐 이런 전문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기술에서 좀 더 가볍고 값싸고 작동하기 쉽고 이런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스텝업이라는 저희 브랜드 명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로봇을 만들었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게 저희가 처음 제안한 저희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CES 코로나 발생하기 바로 전인데 올 CES에 나가서 이거를 전시를 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여기에 관련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 만든 이제 유압으로 구동이 되는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이 로봇은 군인들을 위한 또는 소방관들을 위한 굉장히 큰 힘을 내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뭐 이런 로봇 제어 기술, 그다음에 외골격 설계 기술, 구동기 기술, 그다음에 뭐 센싱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모여져서 이 로봇을 만드는데 이 로봇의 일부 요소 기술들을 융합을 해서 앞에 보여드린 그 사회 약자형 그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로봇을 가지고 이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보급 사업, 아니 보급 사업이 아니라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곳에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인천 항만공사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입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이 저런 벽돌, 그러니까 항만에 이제 그 보도블록을 까는 작업인데 여기에 이제 근로자가 계속해서 저 벽돌을 나르기 위해서 앉았다 섰다를 반복을 하는데 이런 작업들이 뭐 굉장히 덥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이분은 이제 궁극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 걸 착용을 함으로써 그런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좀 더 적은 힘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하고 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사기업이라서 제가 기업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아이고. 예, 여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뭐 물류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강도가 하도 세서 막 죽을 정도로 그러는데 여기 이제 상하차 작업할 때 이런 저희 로봇을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거는 부산에 있는 요양원인데요. 이 요양원은 지금 과기부에서 하는 그런 보급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지금 듣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양원에서 그 노인들이나 이런 요양 대상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요양 보호사분들이 굉장히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런 그 근로자들이 못 들어와서 더 많은 또는 이렇게 폐쇄를 해가지고 더 힘든 노동 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저런 침대나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힘들다. 근데 저희 거를 착용을 하고 하게 되면 허리나라든지 무릎 이런 근력들을 보조해 줌으로써 훨씬 더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를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최근에 산림청인데 산림청에서도 산불이 나면 이렇게 실제로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며칠간 숙식을 하면서 이제 산불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나뭇잎이나 뭐 가지들을 치웁니다. 근데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힘든데 저희 거를 입고 하면은 좋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이걸 내년에 100대 이상 현장에 보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장비를 넣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넣는 장비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여기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
물류나 간병, 요양, 건설 이런 것들에 하는 작업자의 작업 데이터를 저희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영상 데이터라든지 작업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모을 수가 있는데, 그 모은 데이터를 로봇 기술하고 빅데이터 작업을 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그 휴먼 어시스트 로봇 테크놀로지에 해당하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저희가 인공지능 또는 데이터만도 판매를 하고 또는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보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모으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근로자들을 도와주는 이 로봇을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재호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